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29,915달러, 이더리움 2,162달러. 최근 너무 강력한 변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총 10위 안, 시총 상위권에 존재하던 코인이 단 이틀 만에 폭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라 루나 사태로 생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디파이에 대한 생각이겠죠. 현재 UST를 시작으로 USDT마저도 여기저기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때 시장을 핫하게 이끌었던 디파이, 이제 다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 테라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던 연이자 19.5%를 유지해 주었던 앵커 프로토콜, 예치금은 박살이 났으며 조만간 이자는 3.5%까지 급격히 떨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른 디파이들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겠죠. 두 번째는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신뢰의 부분입니다. 시총 10위 안에 있던 프로젝트가 단 이틀 만에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 밖에서 이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코인파는 기회의 땅이구나, 역시 라는 생각을 할까요? 코인파는 위험한 동네구나, 들어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까요? 언제까지일진 모르지만 이번 테라 사태는 사람들에게 이 시장에 안 좋은 인식을 강하게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는 것은 이제 남은 이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겠죠. 세 번째는 지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수익 창출이 되느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NFT, 메타버스, P2E 게임, 이제 거기에 디파이까지 분명 미래 산업에 도움이 될 내용들이고 앞으로 찬란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사업들이긴 합니다만, 다만 이것들이 지금 현재 수익성이 될 만한 친구들이냐라는 것이죠. 2000년 초 닷컴 버블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라 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나설까요? 테라 역시 레이어 1 코인이고 다른 프로젝트들과의 연관성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루나의 몰락은 그저 루나만의 몰락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하락장을 이끄는 루나 홀더분들은 힘내시길 바랍니다. 5월 12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피트입니다. 과거 조지 소로스 역시 나라 단위의 환율로 스테이블을 강제시켰던 독일과 영국을 털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루나 사태를 보자면 과거와 역사는 역시나 반복되나 봅니다.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4월 CPI 지수가 어제 발표되었죠. 시장의 예상치는 8.1%, 그리고 실제 발표가는 8.3%, 물가가 꺾이긴 했죠. 지난달 8.5%였으니까요. 하지만 연준의 움직임에도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원 CPI, 사실 이 역시도 미국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춰낸 수치죠. 수치를 정리해보자면 3월에 높이 보였던 곡물과 에너지 부분이 많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뿐 아니라 다른 외부 요인들도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겠죠. 강력한 통화 정책을 가져간다는 미 연준의 입장에도 물가는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파월 의장은 5월 FOMC에서 0.75%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비추었지만 현재 미 연준과 대다수 곳들에서는 0.75% 인상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현재보다 더 큰 움직임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경기 침체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너무 큰 인플레이션, 올린다면 경기 침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여전히 올해 불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여러모로 봐도 올해 신고점 달성은 힘들고 22년 남은 기간 동안 아무리 행복 회로를 돌려도 불장은 힘들어 보입니다. 제 말만 믿지 마시고 뉴스를 찾아보고 본인의 견해를 가지세요. 작더라도 소중한 내 돈입니다. 조금은 더 진중하고 조심스럽게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를 보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시죠. 현재 업비트와 빗썸은 트래블러 적용 이후 해외 거래소에서 입금 반영이 늦어지고 있어 K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흔히 이러한 K 프리미엄은 하락장에 더 큰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에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코인 종목을 누르면 상단에 글로벌 시세와 X% 차이라는 문구가 있죠. 최소한 해외보다 X% 비싸게 산다는 이야기이니 조금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업로드 드리고 있는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모든 지지선 이탈 이후 28,000달러에서 31,500달러 사이에서의 저점 반등을 보고 있으며 여전히 그렇다 할 반등은 나와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지지 구간을 25,000달러 부근으로 잡았지만 하락 및 횡보의 장세가 이어짐에 따라 많이 지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의 움직임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빔 때처럼 큰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에 매수의 포지션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의 진짜 바닥은 V자 형태로 급반전하는 반등이 아닌 최소 몇 주간은 바닥 근처에서 횡보하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으니 천천히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가 현재 오르는 중입니다. 어제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모든 코인은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보통 도미넌스의 이러한 급등과 독주는 장세가 전반적인 하락장, 즉 상승장 안에서 조정장이 아닌 최소 1년짜리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하락장의 끝물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듯 비트코인이 저점을 깨고 횡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때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오르고 상승장의 초입에서 비트코인이 독주할 때 또다시 도미넌스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도미넌스의 급등은 거시적인 하락장의 시작 혹은 상승장의 시작에 많이 보여주는 편입니다. 이 도미넌스의 급등, 하락장의 시작일까요? 상승장의 시작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의 소나기는 피해 가자고요.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